갑니다. 26-7번 문제는 그 가우스 X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제 가우스 X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것까지는 설명했었어. 그지? 이렇게 쭉 내려온다. 쭉 내려와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가우스 fx의 그래프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제 보편화 시킨 거고요. 그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우스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뭐였어? 가우스 X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얘는 정의 자체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뭐였어? 정수를 가우스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였냐면 범위를 쪼개는 거였어요. 범위를 나눠주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x라고 하는 범위가 n에서 n 플러스 1 사이가 된다는 이런 보장이 생겼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가우스 x는 몇이 됩니다?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봐봐.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고 싶었다라고 생각해봐. 근데 x의 범위가 문제처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를 원래 그리는 방법대로 간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범위를 쪼갭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이 되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x가 0에서부터 1까지. x가 1에서부터 2까지. x가 2에서부터 3까지. 3 하나가 남았네. x는 3까지. 이렇게 5개로 쪼개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여기 있는 이 가우스 x를 우리가 풀어내서 y는 마이너스 1이야. y는 0이야. y는 1이야. y는 2가 되는 거야. y는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가우스를 없앤 상태로 표기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x축, y축 잡아주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 기준으로 마이너스 1, 0, 1, 2, 3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어떻게 그려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어떻게 그려져?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1에서부터 2까지는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는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3일 때는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래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생각을 하자면 얘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를 뭐 해주세요? 칸막이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모래를 먼저 쫙 뿌리기로 했었죠. 그지? 그 모래가 쫙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랑 비교해봐. 완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원래 그림은 저렇게 그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뭐가 있어? 단점이 있어요. 딱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상태여야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얘를 그려주세요. 여기는 얘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또 분류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완전히 똑같은 요 상황에 대해서 여기는 얘만 바뀐 거잖아. 얘가 뭘로?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요 사이에서 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가우스 x는 플러스 1이었을 거야. 이렇게 가우스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요 범위 내에서 얘는 0이라며. 그럼 얘는 x가 되겠지. y는 요 범위 내에서 얘는 1이라며. 그럼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얘는 2라며.
y는 x-2가 될 거야. 3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며 y는 0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나요? 마지막 거는 범위가 아니라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x축도 잡아주고 y축 잡아주고 여기 얘는 요렇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1, 2, 3 이렇게 잡아줄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줄게요.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그리면 되겠어?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디에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려주면 되고요.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은 뭐야? 두 번째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일 거야. 그런데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만? 1까지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다음 세 번째 x-1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일 거 아니야. 얘는 어디만?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만 여기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고 마지막 얘까지.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이 저기는 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이 그래프는 너희가 정확하게 그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달라고 했냐면 y는 얘랑 얘 교점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 그래프 열심히 그려놨으니까 얘 그래프만 하나 더 그려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0,0을 지나며 기울기가 몇이야? k분의 1인 직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을 표현할 때 0,0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고 k는 1보다 크다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현재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해주세요?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차피 여기는 이 그래프랑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여기 요 1사분면이랑 x축 여기는 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x축도 여전히 기울기가 0일 때 상황이니까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1사분면에 그려지는 저기는 저 세 개. 요거랑 여기는 요 막대기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k의 범위에 따라서 세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 이게 지금 뭐야? 이게 기울기가 1인 상태야. 그지? k 값이 1일 때 1분의 1.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인 상태야. k 값이 2면 어때? 2분의 1 이런 상태가 되는. k가 3이면 3분의 1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4면은 4분의 1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k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지. 어디서만 만나? 원점 여기서 한 군데서만 만나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k가 1보다 크다 해서 출발했을 때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점은 몇 개? 한 개니까 실근은 한 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디까지일까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2까지지. 그지? 2까지 되는 것. 얘는 지금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얘랑 안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2까지는 지금 교점이 한 개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걔가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야? 교점이 두 개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게 2보다 커지면 일단 두 개가 되는구나. 그럼 어디까지 두 개일까? 3이 될 때까지는 두 개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3일 때까지는 두 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3보다 커져. 그래서 그러니까 K분의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K가 3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면 이때부터는 마음 놓고 다 뭐 하면 되겠어?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선생님이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프로 풀었죠.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그래프로 풀었어. 얘들아 이거 방정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식으로만 풀 수 있을까? 난 자신 없어요. 오케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라? y는 k분의 1x 이런 거 보면서 그냥 y는 k분의 1x구나 이게 아니라 얘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분의 1인 직선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해석해달라 라고 했어. 수학 상식 시간에도 했던 얘기죠. 관찰, 그죠?
정의는 저 식을 관찰해봤더니 쟤는 0,0을 지나는 상황이었고 기울기는 K분의 1이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K가 자연수였잖아. 그죠? 그럼 이 범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 그지? 이게 답이 아니라 뭐가 답이겠어? 요렇게 돼. K가 2인 경우일 때만 한 개고 K가 3인 경우는 두 개일 거야. K가 1인 경우는 K가 1인 경우, 2인 경우는 한 개고 2인 경우는 두 개일 거고 K가 3보다 큰 자연수일 땐 세 개일 거야. 이렇게 답해줘야 맞겠네요. 이해돼요? 좋습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못 봐. 넘어갑시다. 1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1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3보다 커지면 큰 자연수면 다 3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됐죠? 어쨌든 해석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진짜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가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가 수학 상에서도 했었고 충분히 다 잘 그려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자. 문제로 가보자. 자, 0,0과 1,0과 0,1이 있었어. 그 경인이 걔와 선분 OB 위에 한 점 C가 있었대. 그럼 한번 봅시다. X축 그려줄 거고 Y축 그려줄 거야.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0,1이 있어. 얘가 B예요. 이건 얘가 O. 그지? 얘가 A입니다. 그랬을 때 OB 위에, 선분 OB 위에 한 점이니까 C는 뭐 요 정도의 C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그랬을 때, 포멜선 제가 A와 C를 지나고, 일단은 A와 C를 지나는데, 이거랑 이거를 지나는데,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대. 그럼 꼭지점이 얘랑 얘를 지나는데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으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지. 그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여기는 얘가 꼭지점 1사분면이 이 상황이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뭘 해달라는 거야? 다음 값의 부호를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지? 얘가 지금 뭐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이거 중딩 때도 많이 했던 거네요. 그죠? 맞아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부호 결정해라. 일단은 이걸 보면서 A는 무조건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이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C는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이 생각도 사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B만 보면 되는데 B는 뭐랑 관련이 있어? 얘랑 얘랑 있지? 얘랑 뭐에 대해서? 대칭축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러면 E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양수라는 거잖아. 근데 A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이만큼이 양수가 되면서 B는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돼.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겠네. 그치? 이거는 이제 막 전문 용어로 뭐 좌동, 우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외워. 왔을 텐데 외우지 마. 알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는 음수예요, A는 음수예요, B는 양수예요, C는 양수예요. 여기까지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궁금한 게 이거였어. 아니야, 이거였어. 라고 아니야. 둘 다 안 되네. 만약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 이런 거였어. 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 얘는 양수겠구나. 왜냐면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양수 다 양수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얘 이런 애들이 지금 궁금하단 말이야, 얘들아. 저런 애들이 궁금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 일단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어? 지성이 왔어. 여기 늦었어. 깜빡했어. 이런. 다시. 이거 이제 뭘 할 수 있어? 함수 값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자,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야? 누가 봐도 F1이야, 얘들아. 그죠? 맞니?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얼마야? 0이네.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였던 거야? 그냥 0이었던 거야. 부호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는 어떨까요? 그럼 얘들아, 얘는. 이건 뭐야?
A-B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기는 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지만 뭘 알겠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겠다는 사실은 알겠죠.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해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 대칭축이 0에서 1 사이에 있잖아. 맞아? 대칭축이 0에서 1 사이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한근이라고 한 얘는 당연히 어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지금 현재.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6번 하기 전에 7번 먼저 가볼까요, 얘들아? 7번? 7번은 선생님 여기 있는 얘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얘를 4배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다 무슨 짓을 해도 얘가 4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내가 4로 묶어버리면 얘는 4분의 1 A, 2분의 B 더하기 C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수학상에서부터 맨날 하는 얘기가 식의 변형이야. 식의 변형을 자연스럽게 해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선생님이 저렇게 변형을 했을 것 같아? C를 하나로 그냥 보고 싶었던 거야. C 있는 얘는 이 함수에서의 해석은 C를 건들 수 없거든. 그러니까 C를 하나로 보고 싶으니까 4로 묶었어. 그랬더니 뭐야? X에 뭘 집어넣으면 너무 좋게 생겼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너무 좋게 생겼죠.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무슨 수가 되니? 얘랑 얘 절반쯤이니까 여기 어딘가의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값이라고. 거의 4배를 한 거니까 얘도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얘인데, A 더하기 B랑 더하기 1. 쟤를 비교해달래.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1을 비교해달라.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1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여기는 쟤는 함수값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을까? 는 안 될 것 같죠. 그치? 됐어? 왜? 일단 C가 없잖아, 아예. 그지? C가 아예 없으니까 함수값으로 뭔가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냈냐면 등식을 하나 얻어냈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사실을 얻어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난 뭘로 바라봐도 괜찮냐면 얘를 마이너스 C로 바라봐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얘를 또 선생님 뭘로 바라볼 거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라. 이해되나요? 아니다. 그냥 좋아. 저렇게 바라보자. 그래서 왜 저렇게 바라봤을까? 얘에다 0 넣는 거가 C니까. 오케이? 0 넣으면 얼마야? 얘지. 얘. 그럼 얘랑 누구랑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C랑 1이랑 비교하겠다는 소리잖아. C랑 1이랑 비교하겠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럼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그럼 C 빼기 1은 음수겠네요.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결과는 양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이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는 이건 다 중학교 때 했던 얘기고 조금만 더 나아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다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26-9번의 그래프를 너희가 이제 너희 힘으로 그릴 수 있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잘 봐봐. 형태들을 보는 거야. 얘랑 얘를 봐봐. 얘랑 얘를 봐봐. 선생님 생각 1번은 그리기 개쉬워가 되는 거고 2번은 그래도 할만해가 되는 거고 3번은 귀찮아가 되는 거거든. 저 세 개의 형태를 보면서 딱딱딱딱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긴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박혀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접어서 올리면 되니까 개쉬운 그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얘가 절대값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x-2, x-2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어떤 애를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는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저기까지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이해돼요? 아니면 또 뭐 해야 되겠어? 분류해서 각각 따로따로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면 편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 얘는 어쩔 수 없이 쪼개서 그려야 되는 거야.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쪼개서 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별로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은 1번 문제 보면은 1번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릴 거니까 얘는 절편형이죠. 마이너스 2와 2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박았으니까 접어서 올릴 거니까 여기는 얘는 뭐 4가 됐고 얘가 마이너스 4였을 테니까 그죠? 요 그림이 1번 문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다음 2번 문제 2번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일단 먼저 뭘 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그릴 거예요. 봐봐. 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뜬금없이 얘를 그릴 거예요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돼. 알겠어? 보여요? 왜 저걸 그려야 되는 건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먼저 그릴 건데 얘들아 여기는 얘는 이렇게 그릴게. 여기는 얘 x축 얼마? 대칭축 얼마? 1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릴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 이렇게 박을 거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들아? y축이 하나 필요하겠죠? y축 하나만 더 그릴게. x축 필요해, 안 해? 안 필요해. 그냥 저렇게만 그리면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 여기는 얘는 왜 그렸어요? 이거는 그냥 그려봤어요. 별 의미 없는데 그냥 그려본 거예요. 원래는 그리면 안 되는, 그렇다고 안 그릴 필요도 없어서 그냥 그려봤거든, 쟤는. 근데 얘는 x축을 그리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x축을 안 그리는 게 오히려 속편한 것 같아서 그냥 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그럼 x가 양수인 이 부분만 그려달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었어. 까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라고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는 이제 뭐 할 거야? 얘가 궁금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여기가 1이고 1 그대로 갈 거고 여기에 뭐가 생겨? x는 3이라는 대칭축이 하나 더 생길 거고 여기가 지금 x는 2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그림이 이렇게 이만큼 이동해 가면서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해돼요?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얘의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이 여기는 얘의 그림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3번으로 가보자.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이 있었으면 진짜 완전 땡큐한 상황이 될 텐데 저기 절대값이 없으니까 조금 귀찮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x가 여기다 할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그릴 거고 y축 요거일 때는 y는 뭐야? x-1에 x 더하기 2야. 요걸 그릴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를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y축의 오른쪽에는 얘를 그릴 거야. 얘는 절편형이니까 x축도 필요하겠네. x축 하나 그려주고 여기 1 하나 잡아주고 마이너스 2는 여기다 찍어줘. 일단 그림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릴 거니까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의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절편이 되는 거고 그럼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가 만날까 안 만날까가 궁금하다면 여기다가 뭐 0을 넣어보면 되겠지. 0을 넣어봐. 마이너스 2. 여기다 0을 넣어봐. 마이너스 2. 똑같네. 만나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희가 수학 상하 이 과정을 통해서 절대값이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건 되게 값어치가 있는 시간이었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래프 그리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2달을 태워서 그래프에 대한 걸 자신감을 얻었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소리야. 그 정도로
그래프는 정말로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지? 다양한 그래프를 자신 있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래프 연습은 너희가 진짜 충분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너희가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이런 얘기도 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 봅시다. 자, 2차 함수 여기는 정의역이 0에서 1 사이일 때 치역이 0에서 1 사이가 되도록 하는 A랑 B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야, 이거는 좀 어렵다 근데 문제가. 진짜 어렵네.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의미 있게 관찰해야 되는 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R로 볼록일 겁니다. 이거밖에 없었어. 여기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모두 안 주고 대칭축도 안 주고 그지?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R로 볼록입니다라는 사실 하나만 주고서 뭔가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써? 빡세겠구나. 그렇죠? 이 문제는 엄청난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뭔가를 줘야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 텐데 대칭축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좀 빡세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서 0에서 1 사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긴 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얘가 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얘가 0이고 여기는 얘가 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잖아. 일단은. 그지? 그리고 거기 있는 걔의 치역이 0에서 1 사이는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대칭 이게 누가 더 높은지도 모르니까 얘도 또 분류해 줘야겠네. 그래서 여기 일단 최대값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이게 치역이 되는 거니까 정의역 내에서 그지? 정의역 내에서의 그래프의 치역은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우는 또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는 이것도 또 분류가 들어가야 돼. 아니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4개로 분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대충 그려놓고 한번 뭐라고 할까? 초벌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초벌을 한번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찬찬히.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는 2분의 1보다 왼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유효한 그래프니까 얘가 1이 되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하나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래야 치역이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y축,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1이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보다 이쪽에 대칭축이 생기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얘가 1이 되고 여기서 빵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또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또 1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 대칭축이 아예 여기에 있었을 때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얘가 1이고 요 점을 딱 이렇게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일부가 되는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형태도 가능하겠어? X축 잡고 Y축 잡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지?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빡세다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딱 잡아놓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지금 현재 뭐야? 나한테 뭘 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뭐야? 0에서 2분의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a가 대칭축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준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요.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등호는 얘 대칭축이 여기 있는 경우라면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크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등호 여기다 박아줘도 될 것 같고 등호 여기다 박아줘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만 얘가 똑같이 얘가 그냥 2분의 1에 딱 잡혀 있을 때 2분의 1에 딱 잡혀 있을 때 여전히 얘가 얘랑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박아줘도 되고 여기다 박아줘도 됩니다.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기까지 등호 처리까지 다 해주면은 이제 A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을 전부 다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럼 이 경우는 정확하게 쓰자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가 되는 거잖아. 요 경우였을 때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대칭축인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어. F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F1이 뭐가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됩니다라는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어떻게 했어? 요거는 마찬가지 A가 뭐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입니다. 라고 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마찬가지 F-A라고 하는 게 여전히 0이어야 하는데 F1이라고 하는 거는 F0이라고 하는 게 뭐여야겠어? 얘가 1이어야 된다. 라는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F0은 0이고 F1은 뭐가 되게 1이 되게끔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금 A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상황일 때는 F 뭐가 0이 1이고 그 다음에 F1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한번 상황을 잘 봐봐. 분명히 문자가 몇 개 있었어. A랑 B 2개 있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식이 2개 나오면은 이 2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A랑 B를 구한 결과가 그 A가 요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거기까지 들어가 있다면 그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 몇 개의 정보 다 2개씩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가 다 해결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 구해서 합당한 근들만 골라 내주면 답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칭축을 안 줬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뭘로 구분한 거야? 분류한 거야? 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잖아, 그지?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해석이 다 바뀌기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주는 문제가 정말 행복한 문제고 대칭축을 안 주는 문제거나 아니면 대칭축을 줬는데 정의역을 안 주는 경우라면 불편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대칭축의 그 관계, 그 속에 들어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최대값,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희가 차근차근 해석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돼 있는 이 순간을 확인하자마자 우리는 짜증나, 귀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냥 스물스물 나는 겁니다. 어려워는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분류해놓고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류하는 과정들부터 너희가 다시 생각해서 분류해놓고 풀면 됩니다. 그렇죠? 4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되니까 좀 많이 귀찮긴 하겠죠. 알겠죠? 나머지는 괜찮아. 넘어가요. 다음 보자. 요거 26-11번 별표 쳐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건 좀 별표 좀 많이 쳐줘도 될 것 같아. 알았지? 진짜 중요한 얘기야.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도 여전히 이 최대 최소라는 거, 최대와 최소라고 하는 요 개념. 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최대 최소라는 개념. 이거 했나요, 우리? 지금 이게 정말 이 수학 3에서 했나? 수학 4에서 했나? 최대 최소 했죠? 하긴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90%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입니다. 맞아요? 90%. 이거 수학 상에서 했던 얘기죠. 90%가 그래프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대 치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y는 fx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x, 여기 이렇게 y가 있잖아. 그러면은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x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y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 이게 함수의 그 해석 방향이잖아. 원래 해석 방향이잖아. 역방향이 아니라 그냥 원래 해석 방향.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x의 뭐를 가지고 얘의 범위를 가지고 여긴 얘의 뭘 구할 수 있어? 범위를 구할 수 있어. x의 범위라는 건 당연히 정의역일 거고 y의 범위라는 건 치역의 범위가 될 거고 그 치역의 양끝 범위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 문자랑 요 문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뭘 가지고 뭘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래프를 통해서. x의 범위를 요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y의 범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x의 범위를 가지고 이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함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근데 얘가 문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 t는 뭐야? fx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단순하게 x를 가지고 뭘 구하고 싶은 거구나, t를 구하고 싶은 거구나.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구나,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g라고 해서 gt는 뭐야? y야 이렇게 줘있으면 t라는 얘의 범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구나,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각각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거잖아. 그지? y는 뭐라고 돼 있냐면 g에다가 fx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x를 집어넣어서 x의 범위를 통해서 뭘 구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얘는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x의 범위가 지금 0에서부터 몇 사이라고 준 거야? 5 사이라고 준 거야. 이걸 가지고 여기는 얘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를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면 봐봐. 어때? 끔찍하죠? 진짜 끔찍하잖아. 저기는 쟤를 집어넣고 쟤 그릴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주는 거야? 치환이라는 걸 해주죠. 여기서 우리가 t는요, fx예요 라고 해서 하나의 치환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t니까 y는요, 뭐가 되는 거야? y는요, gt가 됩니다. 라는 이렇게 두 개로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수 있어?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합성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 치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두 개로 쪼갠 건데 이 중간에 x를 통해서 얘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까요? 얘가 얼마겠어? 2겠지. 얘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5겠지. 그리다 보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X축, Y축 이번에 다 안 그렸어요. 그죠? 그냥 저렇게만 딱 그려놓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할 거고 또 여기는 얘 그래프도 열심히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금 T를 가지고 얘를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지금 무슨 축? 이게 X축.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무슨 축? T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얘가 이렇게 T축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Y축이 되는 거야로 해석하겠다는 소린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x를 통해서 y를 구하고 싶었지만 한 방에 구하기 힘드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프 다 그려놨네요. 자, 이제부터 해석하러 가봅시다. 어떻게 되겠니? x의 범위 0에서부터 어디까지래? 5까지래. 0은 2 차이 나고 5는 3 차이 나니까 이 정도로 그려지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죠?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5를 집어넣으면 나오네요. 실제로 5를 집어넣었더니 3에다가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네. 2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네.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는 요 범위를 고스란히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는 얘가 요렇게가 마이너스 2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5였을 거란 말이야. 얘가 1 차이내고 2 차이내. 됐어?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도 여전히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얘는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8이니까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9 마이너스 18 더하기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내가 궁금했던 y의 범위.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몇 사이가 됩니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은 3,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내가 궁금했던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수학상에서 그대로 했었지. 2차 가지고. 맞아요? 맞니? 됐어? 똑같아. 함수만 바뀐 것뿐이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것, 치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는 얘가 뭐라고? 하나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3차. 뭐 3차는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수학 2 가면 3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합성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기본적인 최대 최소를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 정확하게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최대 최소는 항상 공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가 충분히 많이 연습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는 네,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요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기하 벡터 쪽에 나오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쪽 이야기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 쪽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 자취의 방정식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그러니까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이게 다 그 포물선이라는 거의 정의부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기하적 얘기야.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넘어가고 3차 함수 이거는 뒤쪽에 나오니까 우리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이게 3차 함수 그래프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3차 함수 중에서도 뭐만 그릴 거냐면 y는 이제 a배 그러니까 x 세제곱 그래프만 너희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취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끝. 저게 다야. 알겠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얘가 1차였으면 1차, 그러니까 y는 x였으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그 다음에 y가 이제 2차였어. 그러니까 x가 2차였어. y는 x제곱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차였으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얘는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또 다시 4차가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그려지냐면 또 이렇게 그려져요. 그다음 5차가 되면 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6차가 되면 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7차, 8차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물론 세세한 모양은 조금씩 다르거든. 세세한 모양은 좀 달라. 그건 그래, 좀 생각을 해보고 갈까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요 그림이랑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은 다 비슷해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의 상황은 다 똑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짝쓸 때는 얘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고, 홀쓸 땐 얘가 아래에 있는 거고, 짝쓸 땐 다시 위에 있는 거고, 홀쓸 땐 다시 아래에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여기는 얘는 대칭이야. 얘랑 얘도 대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같이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좀 크게 볼게. 이렇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잡아줘. 그럼 여기다 2분의 1이랑 2만 좀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 2는 한 이쯤에 있을까? 2는 너무 크다. 그래도 2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너무 크게 그렸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거거든. 그럼 얘가 y는 우리 x의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 1 넣으면 무조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니까 y는 x 그래프랑 y는 x 제곱 그래프랑 y는 x 세제곱 그래프랑 y는 x 네제곱 그래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1 넣으면 1이니까 1,1 얘는 무조건 지나는 거고 여전히 0,0도 무조건 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되나요? 그랬을 때 여긴 얘가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뭐야? 1차 y는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차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거 여기를 지나게 돼.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진 얘가 y는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요 3차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8분의 1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또 반이 돼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 근데 여긴 더 빨리 올라가. 얘가 y는 x 세제곱이야.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4제곱은 뭐가 되겠어? 16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반일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개빨리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4제곱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쪽으로 다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림상 이렇게 됐는데 다시 나오진 않아. 더 빨리 올라갈 뿐이야. 알겠죠?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5차, 6차 이런 건 더 이렇게 가파르게.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되잖아. 그럼 이 거의 이렇게 많이 커지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꽤 커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좋습니다. 굴곡이 점점 심해지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긴 얘가 1,1, 여긴 얘가 1,1, 얘들 1,1 다 지나는 거고, 여긴 얘 굴곡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1,0 쪽으로 이게 점점 달라붙는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그릴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우리 2차 함수도 막 진짜 열심히 그리지 않잖아. 그지? 대충 이렇게 그리잖아. 그런 것처럼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도 다 대충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2차 함수나 4차 함수가 짝수 차수였으면 여기는 얘가 양수로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도 양수인 건데 이게 홀수 차수면 어때? 양수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 모양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뭘 배운 거냐면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만 배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많아지지. 뭘 할 수 있냐면 y는 해가지고 k배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뭐 하면 되겠어? 윙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윙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얘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 얘 관련된 여기 개수 k 붙어 있는 거에 대한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뭐도 그릴 수 있냐면 y는 k의 x-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 그래프를 뭐 해주면 되겠어?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 그래프도 우리는 이제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하나만 잘 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뭘 그릴 수 있겠니? 절대값 x-3. 이거는 좀 안 돼. 절대값 x 세제곱 이런 건 그릴 수 있겠지. 접어서 올리면 됩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 마우스부터 그릴 수 있겠지. 칸 세워가지고 쭉 내려주면 됩니다. 이런 거. 오케이? 충분히 다 그려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기는 쟤는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x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여기는 얘는 x축방으로 마이너스 4,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고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함수들이 뭐뭐 있었지? 총 4개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함수, 그 다음에 항등 함수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이름이 붙어있는 게 2가지, 물론 더 많지만 일단 2가지 정도 더 배울 거야. 첫 번째는 기함수,
두 번째는 우함수. 이런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다시. 그래서 기함수라고 하는 애. 기함수라고 하는 애가 뭔지. 그다음에 우함수라고 하는 애가 뭔지. 우함수라고 하는 애가 뭔지. 오케이? 일단 기라고 하는 거랑 우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사실 이건 카더라야. 들은 얘기인데 우랑 기랑 여기는 얘가 일본말로 얘가 짝이고 얘가 홀이래요. 홀 짝입니다. 그러니까 홀함수, 짝함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어의 기원은 선생님 좀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다시 제대로. 어쨌든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홀함수, 짝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 기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가 있을 거고 우함수도 마찬가지 정의가 있을 거거든. 두 개의 정의는 먼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정의가 일단은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있었을 때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리고 결과가 마이너스로 해서 fx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기함수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저게 이름을 저렇게 기함수. 저걸 만족하는 함수는 기함수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f에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랑 똑같을 때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함수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죠? 1대1 함수가 뭐였어?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달라지면은 1대1 함수입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얘를 기함수랑 우함수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뭘 해야겠어? 정의했으니까 얘 성질을 좀 살펴봐야겠죠. 성질. 어떤 성질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잘 봐봐. 중요한 얘기야 이거. 일단은 잠깐만 요런 생각 좀. 얘들아 f에다 1 집어넣었어. 이걸 뭐라고 읽어? f1이라고 읽지. 그지? 우리는 f1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f라는 함수에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에요 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에요 라는 뜻. y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y값이야 지금 현재. 맞아? 그러니까 f-5 이렇게 돼 있어도 5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되는 거거든. 그래 fa는 뭐야?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고 f-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fx를 관찰하게 될 때도 여기는 얘를 뭐라고 봤으면 좋겠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런 관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봐봐. 얘는 지금 얘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할 때 이게 어떤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이 있는지 걔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거 먼저 할게요. 우리.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같대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x축 하나 잡고 여기 y축 하나 잡을게.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서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똑같이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될 게 분명하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란 뜻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란 뜻이 되거든. 두 함수값이 어떻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같아요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y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어때? 같아요가 되는 거야. 근데 x가 만약에 좀 더 짧아져서 이만큼이 x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는 여기에 잡힐 거 아니야.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전히 어때? 같아요가 되는 거거든. x값이 막 변하면서 뭐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뭐 여기도 찍혔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값들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찍히고 뭐 여기도 찍히고 뭐 여기도 찍힐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어떤 모양이 되니? 이렇게 잘 그린 거 맞아요?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선생님 좀 복잡하게 그려서 더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x값들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얘 함수값들이 이렇게 같아진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 함수는 어떤 모양이야?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항상 어떤 느낌일 수밖에 없냐면 얘는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일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을 얘를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여기는 얘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x면 얘가 마이너스 x잖아. 얘에서 나온 함수값이 그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얘의 함수값이라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는 완벽하게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겠네. 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됐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외심의 정의가 뭔가요? 외접원의 중심. 그건 성질입니다. 외심의 정의가 뭘까요? 그렇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정의야.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그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이 됩니다라는 결론이었죠. 맞아요? 선생님이 뭘 묻고 싶냐면 정의를 가지고는 그걸 구할 수 있어. 근데 성질만 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구할 수는 없을 거야. 물론 구할 수도 있긴 하네요. 보니까. 근데 성질은 성질일 뿐이지 정의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봐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뭔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말 그대로잖아. 이등변 삼각형. 그지? 근데 걔의 성질은 뭐예요? 여기는 얘네들의 각이 같아요. 밑각이 서로 같아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은 다른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함수랑 우함수 얘기를 하고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정의가 봐봐. 정의를 저 두 개 분홍색으로 써놓은 여기는 얘네들이 어때? 좀 귀찮게 생겼지. 생각하고 싶지 않게 생겼지. 근데 기함수, 원점 대칭, 우함수, y축 대칭 이건 생각하기, 기억하기 편하게 생겼지. 똑같은 거야. 그 외심의 정의를 자꾸만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가장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거든. 그죠? 정의랑 성질은 다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정의는 반드시 정의대로 기억해야 되고 그 정의에 의한 성질이 이런 성질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기함수가 뭐예요? 그러면은 원점 대칭이요. 이게 끝이야. 원점 대칭이요. 그거는 기함수의 성질입니다. 그죠? 기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게 원점 대칭이요.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우함수라고 불러요. 이것만 오늘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 함수가 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아니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는 얘만 보고선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기함수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케이? 이것도 물론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이 될 텐데 거기는 걔는 마이너스의 x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는 걔는 마이너스의 fx가 된단 말이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얘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걔가 x제곱 더하기 4래요. 그럼 여기는 얘가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여기는 얘는 대칭축이 지금 y축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예요 라고 말해도 되지만 여기는 얘 자체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봤으면은 이렇게 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랑 똑같네. 얘는 fx가 되네.
여기 있는 얘는 얘가 되네. 아, 얘는 우함수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너희가 구하고 싶었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를 어디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fx로 나오면 우함수가 되는 거고 그 결과가 fx에다 마이너스 붙인 걸로 나오면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보기 문제 중에서 우함수는 0표, 그 다음에 기함수는 3표,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다는 건 x표 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 뭐 해줄 거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너가 4제곱이니까 그냥 나올 거고 그냥 나올 거야. 그지? 그럼 똑같겠네. 마이너스 x랑 fx랑 똑같겠네. 그죠?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예요.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는 얘는 어때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fx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야 똑같아질 게 분명하잖아. 얘는 누가 봐도 우함수인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얘는 부호가 안 바뀌는데 얘만 부호가 바뀌지? 그럼 얘는 fx도 아니고 마이너스 fx도 아니잖아. 그럼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우리 다항함수 중에서는 있잖아. fx가 이렇게 돼가지고 x에 뭐 2n제곱 플러스 x에 뭐 4x에 뭐 2n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짝수로만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부호가 다 안 바뀌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짝수 차수랑 플러스 상수항으로만 짝수 차수와 상수항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다항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는 100%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너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홀수 차수로만 다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들은 그 부호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부호가 다 바뀔 거 아니야. 전부 다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확 묶어낼 수 있으니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는 반드시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겠다? 기함수일 수밖에 없겠다를 너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홀수 차수. 아까 뭐라고 했어? 홀함수. 짝수 차수. 짝함수. 이런 얘기 했었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뭐로? 이 정의를 가지고 얘의 성질도 설명이 되는 거고 어떤 다항함수 중에서 어떤 애들이 기함수가 될지 어떤 함수들이 우함수가 될지에 대한 판단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잡아줄 수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돼. 뭐만 외우면 돼, 얘들아? 정. 알겠지? 정의만 정확히 외워놓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fx가 우함수고 gx가 기함수래. 다음 함수는 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오케이? 궁금했어요. 그럼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자, 1번. fx, 그 다음에 gx인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f는 마이너스 x 넣어도 그냥 fx래.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 x 넣으면은 마이너스 gx를 나한테 준 거야. 난 정의대로 그냥 써준 거야. 저렇게.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대. 요 함수가 있대.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가 지금 현재 궁금했어. 그럼 나는 뭘 하면 되겠니? 이 함수에다 뭘 넣어보면 돼?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되는 거야. 단순한. 그냥 이렇게 넣어봤어. 이 함수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본 거야. 지금 현재.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얘가 뭐래? fx래. 여기는 얘가 뭐래? 마이너스 gx래.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네. 그죠? 얘가 이렇게 됐네. 무슨 함수구나? 얘는 기함수가 되는구나. 됐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F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부호가 바뀌는 애고 GX는 부호가 다시 안 바뀌는, 부호가 안 바뀌는 애고 얘는 부호가 바뀌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봐봐. 얘는 부호가 안 바뀌고 부호가 바뀌니까 이건 부호가 바뀔 거야. 부호가 안 바뀌고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부호가 바뀔 거야. 맞아요? 여기는 얘는 부호가 바뀌는 애를 제곱한 거니까 어차피 안 바뀔 거야. 여기는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했어?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GX가 되긴 할 건데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F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GX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겠어. 이해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함수, 비함수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선생님이 그 유리식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유리식 얘기. 유리식 얘기는 사실 별거 없어. 정말 별거 없거든. 한번 잘 봐봐, 얘들아. 그냥 보면 끝나. 유리식의 기본 해가지고 기본 성질 해가지고 두 당식 A, B에 대해서 B분의 A 꼴로 나타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고 A를 분자, 뭐 B를 분모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죠? 그 다음에 A, B, M이 다항식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는 다 배웠던 이야기들, 그죠? 알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마찬가지로 유리식의 약분, 통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나눠줄 거 나눠주고 통분할 거 통분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유리식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여기는 얘가 이제 곱하기 뒤집어서 곱할 거야 이런 얘기들 못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이제 비례식의 성질 여기서 조금 할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A 대 B는 C 대 D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너희들이 비례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그냥 나누기야 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B분의 A, D분의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A 대 B가 C 대 D랑 똑같아요.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A 대 C가 B 대 D랑 똑같아요. 이런 식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 그냥 이 분수식 두 개가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뭐야? 비례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비례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그냥 비례식으로 관찰했으면 이게 비례식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치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사과라는 걸 보면서 사과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애플이라고 외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애플은 사과라고 할 거고 사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애플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사과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래. 그래서 들은 얘기야. 난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애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래요. 얘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꼭 비례식, 그러니까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비례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 비례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냥 비례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뭐 이거 곱하기 결과가 되는 거고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하면 1이잖아. 요렇게 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요 식에다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 해서 만들어진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빼기 1 하면 되겠고 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대 얘랑 똑같아진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지? 얘 대 얘랑 똑같아진다는 소리니까 얘 대 얘랑 똑같아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 대 얘랑 똑같아진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똑같은 성질을 해서 이렇게 성립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가비의 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비의 리는 무슨 개념인가요? 자, 가, 비, 의, 리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배운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사실 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저거는 가, 더할 가, 비. 아, 비를 더하는 정리구나. 비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정리구나. 라는 원래 그 명칭이 있었던 거야, 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가비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B를 더하는 정리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B분의 A가 있고 D분의 C가 있고 그 다음에 F분의 E가 있어. 그러면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가 성립하는 상황이잖아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다 B란 말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는 얘 더하기 얘 해서 B 더하기 D 더하기 F A 더하기 C 더하기 E 이렇게 되는 게 성립합니다. 이게 가비엘이에요. 각각의 B들을 다 더하고 있으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왜 이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례식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례상수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오케이?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비례상수 설정입니다. 비례상수를 딱 설정하면 그러니까 얘는 K다 이렇게 나버리면 A는 뭐가 되냐면 BK가 돼요. C는 뭐가 되니? DK가 되지. E는 뭐가 돼? F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설정해줘도 우리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얘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여긴 얘가 뭐가 되겠어? K배의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되겠죠. 이해돼? 그럼 여기는 얘랑 약분이 되면 결국 뭐가 된다? K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K고 얘네들 다 K였으니까 얘네들이랑 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가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 하나랑 그다음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유리식 약분해 주세요, 통분해 주세요 이런 것들 간단히 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안 풀어볼 수 없어요. 너희가 풀어봐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너희가 계산해서 이 유리식 계산이 어려운데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 너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다 하나씩 꼼꼼히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계산력은 너희가 확보해 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수업은 사실 계산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오케이? 계산력은 너희가 당연히 스스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선생님은 다른 설명할 개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계산력은 생략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으로만 잘 잡고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한 얘기라서 선생님이 해석을 좀 해주자면 여기는 얘가 있잖아 얘들아.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x라고 하는 게 3분의 y가 되지. 그럼 얘가 뭐라고? x 대 y가 2 대 3입니다 라고 하는 비례식이 된다고. 이제 이걸 비례식으로 저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비례식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비례식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비례상수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k라고 쓸 수 있고 y는 뭐라고? 3k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숑숑숑숑 집어넣잖아? 이렇게 다 숑숑숑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답이 뜩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계산을 통해서 제곱 되니까 다 약분돼서 사라질 운명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실제로 그냥 2만 집어넣고 여기다 3만 집어넣고 2만 집어넣고 3만 집어넣고 계산해도 답은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례식이지 얘가 2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3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그렇게 쓰면 당연히 다 감점이야. 오케이? 당연히 2K랑 3K라고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있잖아. 너무 편하려고 있잖아. 편하려고 다 생략해서 쓰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죠? 머리로 계산되면 그 계산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지만 쓸 때는 정확하게 쓰자. 그게 습관으로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서술형에 강해집니다.
알겠지?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2 넣고 3 넣으면 답이래요. 이 답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그렇게 풀래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례식이라는 거랑 비례상수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다음 보기 8번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들아.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문자 몇 개 있어? 문자? 3개. 식 몇 개 있어? 2개. 쟤는 못 푸는 거. 됐어? 쟤는 못 푸는 거. 당연한 얘기.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문자가 3개 있으면 식도 3개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앞에서 잠깐만 볼까? 앞에서 요거 잠깐 볼까? 여기 있는 얘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 느낌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였어? x랑 y의 b였어. 그지? 그래서 x는 2k가 됐고 y는 3k가 됐지. 그러니까 x라는 값이랑 y라는 값을 정확하게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x랑 y가 가지는 그 b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었어.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얘랑 얘 중에서 x랑 y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항은 없었을 때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 8번 문제 보잖아? 그럼 x, y, z, x, y, z 다 있긴 한데 얘네들의 상수항이 없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x를 소구하면은 y랑 z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y랑 z에 대한 b를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y를 소구하면 x랑 z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x랑 z에 대한 b를 얻을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랑 y랑 z에 대한 b를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데 상수항은 하나도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x 대 y 대 z까지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너희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달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면은 x랑 y랑 z까지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라는 거 거기까지는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알겠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가비에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비에리에서 아까 여기서 있잖아. 3, 3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이게 4, 4 이렇게 해주고 얘랑 더한 게 여기 있고요. 얘랑 더한 게 여기 있으니까 그죠?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런 게 가비엘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가비엘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도 돼, 얘들아. 뭘 하면 되겠어? 지금 나한테 뭘 준 거냐면 A 대 B에 B를 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넣고 계산하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답이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저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비엘이라고 하는 개념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유리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2가지 설명해 줄 거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있잖아. 머리가 이만하고 이게 몸이 요만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죠? 그럼 뭐라고 놀려요? 대두라고 놀려요. 그죠? 가분수인 애들. 대두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작았으면 좋겠잖아. 그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그 사람의 모습 아닐까? 이런 말 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그냥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차인데 여기는 얘도 1차잖아. 얘 1차고 1차잖아. 그럼 얘랑 차수가 똑같아. 그럼 이런 거는 보기 불편한 상황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1차인데 얘가 2차였어? 그럼 보기 개 불편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유리식을 바라볼 땐 분모가 차수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계산이 깔끔해지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7분의 3에 x 더하기 7 했더니 21이니까 더하기 1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2개로 쪼개요. 그럼 얘는 3 더하기 x 더하기 7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저기는 쟤를 이렇게 내려. 그러면 여기는 얘가 1차인데 여기는 얘가 상수가 됐으니까 이제 머리가 작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계산이 편한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로 이걸 다 통분해서 계산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잖아. 그지? 다 통분하지 말고 차수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꺼내놔.
그럼 여기서 3 나올 거고, 여기서 3 나올 거고, 여기서 2 나올 거고, 여기서 2 나올 거니까 2, 2, 3, 3 다 사라지면서 다 이렇게 여기는 얘가 되게 편한 상태로 이렇게 남을 거야.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무턱대고 막 전개하고, 아니, 통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런 얘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부분 분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다, 얘들아. 요거는 꼭 기억. 부, 분, 수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개념부터 설명해 주자면 A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는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개념이야. 오케이? 이걸 부분분수라고 말하거든.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일단은 봐봐. 일단은 선생님이 처음에 사실 이거를 개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처럼 처음 나도 공부하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나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했냐면 얘 봐봐. 되게 이쁘지? 얘 봐봐. 되게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쁘다 못생겼다의 그 정의는 뭐냐면 깔끔하냐 아니면 지저분하냐 이런 뜻인 거야. 그죠? 되게 깔끔하잖아. 이게 되게 지저분하잖아. 근데 왜 이 깔끔한 식을 왜 이 지저분한 식으로 찢어 발견했을까? 얘를 왜 이렇게 발견했을까? 얘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얘를 이렇게 쪼개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게 너무 의아했던 거야, 선생님은.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저 식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저 식을 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지. 그러면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꼭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증명을 먼저 해줄 건데 증명은 간단해. 여기는 얘를 통분해요. AB분의 뭐가 돼? B-A가 됩니다. 앞에 B-A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해서 사라지면서 AB분의 1이 돼요. 증명 끝입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 통분하면 얘가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의 계산 방향은 항상 이렇게 흘러갔었단 말이야. 그지? 얘를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얘는 그걸 이렇게 역행하고 있어. 그지? 그럼 얘가 뭐 역행할 정도로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개념인가요? 를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좋은 개념이더라고. 어떨 때? 요럴 때. 오케이? 왜 이걸 왜 배우는지를 너희가 한번 잘 봐봐. 잘 봐봐. 이걸 내가 부분분수 쓸 거야. 이게 A라고 생각하고 이게 B라고 생각해. 그럼 얘 빼기 얘는 2잖아. 그럼 2분의 1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을 이렇게 쓸 거야.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도 두 번째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예요?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X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한 번 더 쓸게요. 얘 빼기 얘 하면 2잖아요. 2분의 1에다가 뭐야? X 더하기 4분의 1에 빼기 X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보이니?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해지네. 맞아? 막 없어지지. 어차피 이거 2분의 1이랑 요거 2분의 1이랑 요거는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2분의 1을 하나로 퉁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어때? 사라져. 얘랑 얘가 어때? 사라져버려. 그치? 그럼 얘는 결국 깔끔하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저것만 통분하면 끝이잖아. 맞아? 애시당초 여기는 얘를 다 통분하려면 되게 끔찍했을 텐데. 그리고 얘가 만약에 더 많아. 저 세 개가 아니라 더 많아서 x 더하기 6, x 더하기 8분의 1 이런 것들이 계속 가가지고 막 x 더하기 100, 막 x 더하기 102분의 1이야. 여기까지 막 계산해달라고 하고 있었어. 라고 해도. 그죠? 이걸 다 통분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만 우리가 부분분수라는 개념, 이 깔끔한 걸 지저분하게 쪼개므로써 뭐가 생겨? 얘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구나. 이 상황과 요 앞, 뒤가 이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얘 빼기 얘가, 얘 빼기 얘가, 얘 빼기 얘가, 얘 빼기 얘가 다 2인 상황. 다 똑같은 상수가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이어지고 얘와 얘가 이어지고 얘가 얘와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앞뒤로 이렇게 다 없어지는 깔끔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식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너희가
문제 직접 다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알겠죠? 숙제 여기 그 27-6번 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쭉 다 풀어보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